무엇이 당연했고 무엇이 당연하지 않았냐에 대한 의문으로 첫 번째 이야기하고 싶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우리 월화수목금토일이 그냥 늘 똑같이 일어나고 있잖아, 그치? 당연히 학교 갈 때는 그 스케줄에 의해서 가야 되는 거지만 나머지 시간 우리가 학교 갔다 와서나 아니면 학교 가기 전 아니면 주말 같은 경우를 잘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당연히 어떤 스케줄이 없을 때는 그냥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너무나 지배적인 거지. 근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은 여기 보면 그림같이 서브컨셔스니스 마인드라고 해서 무의식의 세계가 있고 우리가 의식적으로 뭔가를 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어, 생각에는. 근데 우리는 대체적으로 주말 같은 경우나 계획이 없을 때는, 즉 학교를 가야 된다는 의식적인 거가 있잖아, 습관적인 것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의식적인 습관으로 해가지고 갖고 있는 것들은 잘 일어나, 항상 잘 지키고. 그런데 정작 우리가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우리에게 중요한 시간들인 학교 끝나거나 아니면은 주말 동안에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쾌락적으로 학습을 하거나 아니면 습관적으로 그 습관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 문제를 빨리 수정해야 된다는 게 이번 습관 프로젝트의 핵심이고, 그래서 어떻게 습관을 지키느냐에 대해서 선생님이 빨리 이야기를 해줄 거야. 첫 번째는 습관을 공부한다는 거지. 습관도 공부해야 된다는 거고, 첫 번째, 높은 기준에 맞춰서 하면은 실패로 확률이 많다. 그리고 스스로의 기대와 실제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데, 우리가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기준은 낮게 잡고, 그래서 우리가 기준은 어디 맞추냐면은 우리 월화수목금토일에 일정을 짜라고 한 이유가 그거야. 우리의 기준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단계로 첫 단계를 어떻게 소소하게 작게 나가야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 누적 숫자로 관리한다.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것에 많이 집중하기 때문에 누적되는 숫자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러한 성취도를 만들 수 있다. 세 번째, 다른 사람과 함께 하다.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 읽어보고 선생님이 이번에 오늘 이제 여기에다 영상을 올려주면서 모든 학생들을 한 공간에다 모아놓을 거고, 그래서 다른 사람의 활동을 보면서 나도 열심히 해야겠다는 자극을 받기도 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돼. 무조건 알겠지? 습관을 공유했다라는 카톡 알림이 울리면 깜빡했던 습관을 떠올리기도 하고, 모임에 참여하는 자체가 스스로 의식을 하게 된다는 거지. 앞에서 아까 의식을 하게 돼. 의식의 영역이 넓어진다는 거야. 그리고 타인의 습관을 나의 습관의 목록에 추가하는 거. 그래서 남이 하는 거에서 내가 한번 그걸 따라하면 좋겠다라는 거. 그래서 선생님이 좀 이따 영상에서는 선생님 습관을 어떻게 수정하고 이렇게 목표를 설정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거고, 그리고 다소 뻔뻔해도 좋고 계속 해왔던 것처럼 인증하면서 다시 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실패할 때가 항상 문제야. 내가 그걸 지키지 않았을 때 나의 탓을 돌리거나 그런 필요 없이 그냥 마치 하루는 잠깐 쉬었다는 생각으로 하고서 다시 뻔뻔하게 다시 하면 된다. 그리고 우리가 이 습관을 이해하는 것 중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 뇌는 변화를 하기 위해서, 즉 새로운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하려고 할 때 뇌가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다는 인식을 하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변화가 너무 크면 클수록 저항이 강렬해져 가지고 우리가 그 일을 못하게 되고 약속을 못 지키게 된다는 거. 그러니까 변화는 소소하게 이끌어가는 게 좋겠다. 네 가지 단계가 있고, 첫 번째는 마음가짐, 두 번째 습관 선택하고, 그 다음에 습관 시작해서 유지하는 거, 그리고 습관에 대한 평가가 있다. 1번 습관은 사소하고 작게 한다는 거지. 그거는 좀 이따가 이야기할 거고, 실패를 인정하고 뻔뻔하게 다시 시작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땐 너무 크게 한단 말이야. 과장해서 하기 때문에 포기를 쉽게 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평소 습관이 우리가 새로운 습관을 들일 때 다른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서 무작정 언제 할 거라고 딱 한다라고 설정하기 때문에 실패하거든. 선생님이 얘기하는 게 일주일에 자기의 일상을 한번 지켜보고서 잘 적고서 언제 습관을 집어넣을지 좋을지를 설정하자. 그리고 시행착오를 통해서 성장한다는 개념인 건데, 시행착오는 나를 맞춰간다는 개념이야. 그래서 이 과정에서 나에 대해서 생각도 하게 되고 내가 몰랐던 거, 그리고 내가 습관을 언제 하면 좋을지 그 시간대랑 방법이나 강도 같은 거를 통해서 내가 나의 지금 상황을 알 수 있다는 거지. 여러 가지 관점에서 먹는 것부터 운동부터 아니면 학습에 대해서부터. 그 다음 작은 성공이 큰 발전을 이룬다라는 개념이고, 승자 효과라고 해가지고 계속 이겨본 사람이 그 즐거움을 안다라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자신감 확보, 강화, 성공을 경험하는 것 자체가 목적으로 시작과 누적이 된다. 두 번째는 습관을 설정하는 건데, 이제 학생들이 이 습관 설정을 몰랐지가 참 어려울 거야. 그랬을 때 나 자신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일주일을 돌아보는 거, 그리고 창의적인 목표 설정이라고 하는 거는 좀 더 선생님 습관에서 보면 알 거야. 나만의 뭔가 창의적인 게 계속 떠오르게 되거든.
내가 해야 될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에 의해서 결정되겠지. 그래서 습관 설정은 일단 학생들이 여기서 보면은 단계적으로 선생님이 좀 더 점점 어려워진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야. 일상적으로는 방 청소, 집 정리 이런 거에서 쉬운 거부터 해가지고 일단 우리가 쉬운 거부터 해야 돼. 아침에 간단하게 미션을 클리어할 수 있는 거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쉬운 거, 그리고 뭐 밥 먹고 바로 양치하기 이런 거 있잖아. 자기가 양치 잘한다고 하면은 그 식단적인 거 골고루 먹기 이런 것들 다 습관이고 다 목표가 될 수가 있어. 그리고 신체적으로는 공부 말고도 이렇게 운동도 있을 수 있고 점점점 어려워지는 게 느껴지겠지. 점점점 움직여야 되고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 거고 더 활동적이어야 된다는 게 보이잖아. 이런 식으로 자기가 단계에 맞게 할 수 있으면 좋다라는 거지. 그리고 관계적인 부분에서도 대화하기, 산책, 경청, 통화하기, 감사하기 이런 거. 그 심리적으로도 또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도 학생들에게 앞으로 누적이 돼서 자기만의 자제력을 키우는 거. 그리고 학습적인 거보다 학습적인 거랑 이제 자아적인 부분이 좀 어려웠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것도 소소하게 가라고 한쪽에 있기 명확하고 구체적인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꾸준히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습관적으로 정하면 좋겠고 두 번째 습관은 우리가 시급한 거, 시급하지 않은 거, 중요한 거, 중요하지 않은 거라고 해서 스티븐 코비의 시간의 매트릭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 중에서 사실은 학생들은 대부분 급하고 중요한 거, 학교 뭐 수행평가 아니면 시험 준비 이런 부분이잖아. 근데 이런 것들은 장기적으로는 지금 단기적으로는 효과를 볼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야. 장기적으로는 뭐가 좋은 거냐? 시급하진 않는데 중요한 거 있잖아. 그런 게 우리 꿈과 관련된 거, 꿈과 목표, 자기계발, 인간관계 형성 이런 것들은 좀 장기적인 프로젝트가 필요한 거지. 그리고 시급하지 않은데 시급한데 중요하지 않은 거 이게 학생들이 많이 빠져있는 쾌락적인 거야. 시각적인 결과, 물질적 풍요, 쾌락적 욕구. 그래서 영상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시급하진 않아. 시급해. 빨리 충족하는 거는 뇌가 그걸 원하기 때문에 빨리 시급하다고 느끼는 거고 근데 우리가 중요하지 않은 거라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해도 우리가 앞에 여기 있는 거랑 연관 지으면은 아 내가 지금 뭐를 선택했는데 이게 나의 이런 시급한 것과 중요한 것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다른 친구들 거 올린 거 보면은 좀 더 도움이 되겠지. 그래서 세 번째는 습관의 시작과 유지하기인 건데 습관의 시간대를 설정하는 것도 앞에서 말했듯이 내가 변동성이 클 때는 이게 계속 습관을 지키기 어려워. 그래서 고정적으로 생기는 시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꼭 한두 시간표를 작성해서 세상 기록을 하고 그리고 시간과 장소가 이동될 때 그때 좀 더 쉽게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때 등하교시나 잠자기 전이나 주말에 이동하지 않을 때는 이동하지 않을 때 내가 뭐 하는지를 잘 관찰해야 되겠고 그리고 습관의 일상에 끼워 넣는 게 중요하거든. 끼워 넣는다는 거는 좀 이따 선생님 습관에서 어떻게 끼워 넣는지를 보여줄게. 그래서 일상에서 한정된 자원이 있어서 의도랑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행동과 행동 사이에 버려진 시간을 활용하는 게 좋아. 예를 들어서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운동하기를 따로 두고 영어 듣기를 따로 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두 가지의 의지력을 필요로 하잖아. 그래서 운동을 해야지라고 하고 영어 듣기를 언제 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그럴 필요 없이 운동하면서 영어 듣기를 해가지고 의지력을 줄일 수 있는 거지. 그리고 계단도 올라가기도 해야 되고 쓰레기도 버려야 된다고 할 때 그러니까 쓰레기를 버리면서 이제 계단을 사용하는 거 이런 방식이 될 수 있겠지. 효과적인 습관 환경을 만들기는 준비 단계. 우리가 습관을 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그 습관을 하기 위한 준비 단계가 많이 필요할 때가 있어.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헬스장을 간다고 할 때 헬스장을 가는 거는 별일이 아니야. 선생님이 아파트에 살고 헬스장이 우리 아파트에서 한 500m에 떨어져 있는 건데 거기를 가려고 하면은 머리도 세수도 살짝 해야 되고 신경도 써야 되고 옷도 입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번거로워져서 우리가 안 하게 된단 말이지. 즉 준비 단계가 많아지면은 의지력과 귀찮음이 수반되고 거기에 장소적인 이동.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뭐 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 독서실 같은 경우가 그렇겠지. 독서실을 가고 싶을 때 씻고 가야 되고 준비물 챙겨야 되고 그리고 이동을 해야 되고 이런 귀찮음 때문에 우리가 그 습관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가 어렵단 말이지. 그래서 이제 준비 단계를 줄일 수 있는 소소한 단계부터 하는 게 좋겠지. 그래서 차라리 최소화하는 거. 예를 들어서 책가방 싸기. 이거를 먼저 하는 게 좋겠지. 책가방 먼저 싸놓기. 저녁 때 책가방 싸놓기. 그리고서 아침에 일어나서 뭐 이렇게 하면 좀 더 간소화가 될 거란 말이야. 이런 것들에 대한 환경 설정하는 거 좋겠고. 그리고 습관 커뮤니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 그래서 목표나 설정 같은 경우에 공유하고 매일 인증하고 이런 거. D랑 E는 선생님이랑 나중에 할 거고. 그리고 습관과 성찰에 대한 평가인데
이거는 시간적으로 습관 결과물을 만들고 계속 누적으로 하고 그리고 인증 가능한 상태로 남겨서 자기들이 이제 선생님같이 좀 이따 선생님 믿고 보여주겠지만 여기도 있지만은 그런 거를 하루에 책 읽기 그리고 이거를 며칠 동안에 얼마만큼 누적해 왔다 이런 것도 활용하면 좋겠고 SNS를 활용해서 습관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그래서 자기가 뭐 블로그에다 올려놔도 되고 아니면은 SNS에다 공개적으로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그런 걸 밝히면은 나 스스로가 그런 거에 대해서 증명해야 될 필요성도 느끼고 그러다 보면은 더 부추기게 되거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내가 단 글에 대해서 코멘트를 달아주면은 거기에 대해서 동기부여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습관의 성공 경험에 대해서 보상하기.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이걸 만드는 과정에서 보상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 잘 지키면은 이제 부모님께서도 이제 보상을 해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결국의 핵심은 자기가 자기 습관을 만들면서 자기 스스로가 행복감을 느끼고 자신감을 찾는다. 이게 핵심이라는 거야.